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드실 예제는 모듈 제작하기 레이아웃 만들기예요. 자,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볼 때 레이아웃이 12가지 타입이 랜덤하게 배정이 돼요. 자, 그래서 12가지 타입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배정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이아웃이 잘 돼야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이아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만들고 메뉴 만들고 탭 메뉴 만드는 거잖아요. 반대로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잘 만들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좀 자신이 없거나 실수하거나 하면은 그 다음 진도 슬라이더나 이런 다른 모듈을 만들러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만드는 건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의 시작이고, 그리고 또 실무에서 CSS 퍼블리싱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레이아웃이 12개라고 하지만 완전히 다른 12개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3가지 레이아웃이고 각각의 3가지 타입이 있고 각각의 타입이 이제 푸터 부분이 약간 변형이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2가지가 배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2가지를 다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지만 3가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로 고정형, 그리고 두 번째는 가로 100% 형태,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로인데 2개 컬럼. 자, 요런 큰 3가지 레이아웃에서 각각 푸터 부분이 4가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타입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가지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각각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부분 먼저 보고 갈게요. 레이아웃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레이아웃을 못 만들면 실격이라는 말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자,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보시는 수험자 유의사항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보러 실기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PDF로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 내용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 중에 끝부분에 수험자 유의사항이라고 있어요. 수험자 유의사항 중에서도 채점 대상에서 제외, 곧 실격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슬라이더 제작을 못하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슬라이드 제작을 jQuery, 자바스크립트, CSS로 못하면 실격입니다. 뭐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못 만들면 실격이라는 정확한 워딩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요구사항과 현격히 다른 경우 채점위원이 판단한다. 곧 어떤 의미라고 저는 판단을 하냐면, 레이아웃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가로 배치나 이런 게 전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안에 슬라이더는 만들었어요. 탭 메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배치는 엉망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슬라이드가 잘 됐고 탭 메뉴가 잘 됐고 관계없이 요구사항과, 일단 레이아웃을 못 만들었으니까 요구사항과 현격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채점위원이 판단해서 처음부터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이아웃이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레이아웃 12가지가 어떤 형태인지 하나씩 보면서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게 이제 가로 고정형. 제가 가로 고정형이라고 네이밍을 한 이유는,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로 배치가 돼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로 배치가 돼 있죠. 가로 배치. 그래서 가로 고정형이라고 네이밍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가로 고정형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제가 한번 다음 장을 넘겨 볼게요. 이거는 가로 고정형 두 번째예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가로 고정형 세 번째. 이건 가로 고정형 네 번째. 자, 그러면 달라진 부분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자, 화면에 보이시는, 자, 이 푸터 부분이죠. 나중에 이제 레이아웃 개별로 만드는 자세한 영상에서 소개할 거예요. 자, 그러면 빨간색 박스로 돼 있는 부분이 푸터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가로 고정형 레이아웃에서 네 가지 이 푸터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래쪽 푸터 빨간색 박스 부분만 상세히 보도록, 유심히 보도록 해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조금씩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제 가로 고정형이 기본적인 형태가 있고 푸터가 변경된 네 가지. 그래서 총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로 100% 형태. 자, 이 가로 100% 형태라고 제가 네이밍을 지은 이유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 보시면, 자, 1200 픽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윗부분 보면 100% 브라우저 넓이. 자, 곧 A하고 D 영역의 넓이는 브라우저 전체의 100%를 지정하시오. 곧 A와 D라는 영역은 브라우저 100%를 지정하고 그 안에 이렇게 고정된 형태가 1200 픽셀짜리 고정된 형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앙 정렬을 시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까다로운 레이아웃이고요. 그리고 실무에서 진짜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가장 90% 이상 이런 레이아웃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역시 이 부분 보시면 돼요. 요 푸터 부분만 전체적으로 변경이 돼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 100%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형태. 푸터가 조금 변경됐죠. 세 번째 형태, 그리고 네 번째 형태.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푸터 부분이 변화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요 부분을 100% 채우고, 자, 요 부분을 100%를 채우고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은 이렇게 컨텐츠 영역은 이렇게 1200 픽셀로 고정한 다음에 중앙으로 보내야 되는 레이아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로 컬럼형을 보도록 할게요. 세로 투 컬럼. 자, 이거는 세로 투 컬럼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한 이유는 이거예요. 자, 컬럼이 이렇게 세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로. 그래서 컬럼이 하나, 두 개 있다고 그래서 투 컬럼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당연히 세로고요. 자, 그러면 이 레이아웃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1000픽셀의 왼쪽 정렬이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 가로 고정형, 가로 100%는 컨텐츠 영역을 중앙 정렬하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세로 투 컬럼 형태는 1000픽셀로 해서 왼쪽에 정렬시키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00픽셀짜리 이런 컨테이너를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세로 형태의 컬럼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빨간색 박스 컨테이너니까 왼쪽 정렬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역시 세로 투 컬럼 기본형이고요.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 녹색 박스가 푸터 부분이잖아요. 자, 푸터 부분만 변경이 돼요.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푸터 영역만 변경이 되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위드스, 너비 값에 대해서 딱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1000픽셀 해라. 높이 값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따라주는 거고요. 자, 가로형 레이아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너비 값이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고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듯이 C 영역의 콘텐츠 각각의 넓이는 수험자가 판단해라. 자, 이 C 영역의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를 200픽셀로 했어요. 200픽셀. 자, 그러면은 1000픽셀에서 200픽셀 빼면 남는 부분이 800이잖아요. 그쵸? 자, 물론 이 부분을 200픽셀로 하라고 지정돼 있지 않으니까 150으로 해도 250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육안상 200 정도라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800픽셀 안에서 하나, 둘, 세 개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정확히 3분의 1이라고 해서 800 나누기 3 해서 소수점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면 배너나 바로가기 영역보다 공지사항 갤러리 영역이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고 너비를 조금 더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300을 주고 250, 250 주시면 돼요. 여기에 350 주시고 250, 250 이렇게 주시면은 전체적으로 800이 맞잖아요. 그 여기에서도 이렇게 지정돼 있잖아요. C 영역의 콘텐츠 너비의 넓이인 수험자가 뭐 자율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12가지 타입에 대해서 다 하나씩 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웹디자인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레이아웃 12가지 타입에 대해서 뭐 대략적이지만 하나씩 알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12가지 중에 하나가 배정되니까 그냥 하나를 외워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실력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보면 물론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이 2017년 2월 이전에는 레이아웃도 몇 개 안 됐고 그리고 슬라이더도 플래시로 만들어도 됐기 때문에 시험 난이도가 다소 낮았어요. 그런데 2017년 2월부터 보는 시험 현재까지 보는 시험은 레이아웃이 12가지로 랜덤하게 배정되고 개수도 많고요. 그리고 레이아웃도 가로 고정형보다 가로 100% 형태가 좀 더 어렵고 그리고 가로 100% 형태보다 세로 투 컬럼 형태가 좀 더 어렵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있죠. 이제 플래시를 사용해서 슬라이드를 못 만들고 CSS, jQuery, 자바스크립트로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2017년 2월 이후에 현재까지 난이도를 굉장히 높여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 중요성은 제가 초반에 강조했으니까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이제 다음 영상부터 가로 고정형 그리고 가로 100% 세로 투 컬럼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저랑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CSS 필수 속성은 여러분이 이론편에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셔야 돼요. 자,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 플로트에 관련된 속성, 오버플로우, 히든, 이 오버플로우에서 부모 요소의 높이 값을 찾아주는 속성, 그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곧 패딩이나 보더를 줬어도 최초에 정한 위드스, 하이트 값 안에 포함시키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론편에서 충분히 학습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